울면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듯 했지만 문장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가슴에 쌓아둔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집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미숙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의 몸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미숙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미숙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아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묘지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묘지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무게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는 새벽 5시 반이면 늘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제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정분의 하루는 늘 남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자기 집 부엌보다 더 익숙한 곳이 사모님 미숙의 집 부엌이었고 자기 식탁보다 더 오래 서 있었던 곳이 그 집 싱크대 앞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잠시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지만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아팠고 손에 쥔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날 끓여둔 국의 잔향, 오래된 가구에서 배어나오는 나무 냄새, 그리고 이 집에서만 느껴지는 공기였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정분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정분의 시선은 어느새 냉장고 옆에 붙은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큼지막한 달력에는 사모님 미숙이 직접 적어 놓은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친척 오는 날, 장 보러 가는 날, 그리고 제사 날짜까지 빠짐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을 저으며 달력을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력 앞에 섰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분의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들은 소식이었고 그날 이후 정분의 인생은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시간도 쓰러질 시간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10년이 넘게 이어질 줄은, 그동안 남편의 기일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오면 새벽에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만 남편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달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평일이라는 사실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휴가였지만 올해는 꼭 묘지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가야지.
정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리면 안 되는 말 같아서 스스로도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다가오자 정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 쪽에서 미숙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모님, 아침 다 됐어요. 미숙은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는 반찬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을 삼킨 뒤 정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미숙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요? 정부는 손을 앞치마에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요. 하루만 휴가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분의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휴가예요? 정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남편 기일이라서요. 거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곧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냉장고 옆 달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괜히 말을 꺼낸 건 아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숙의 손가락이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요. 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도 기일인데 정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날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달력에서 손을 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똑같네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본능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정부는 늘 그래왔듯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정분에게 오래된 꾸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미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휴가는 쓰세요. 그 말만 남기고 미숙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부엌에 서자마자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집 달력에 적힌 날짜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부는 사모님의 뒷모습을 의식하며 일했습니다. 미숙 역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두 여자는 각자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상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직은 마음을 마주하지 못한 채 조용하고 불편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아도 낮에 들었던 사모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도 기일인데. 그 문장은 짧았지만 정분의 가슴 안에서 계속해서 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벽 쪽 장롱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직 젊었고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자신만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기일마다 이렇게 사진을 꺼내놓고 제대로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정분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은 매년 같은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만 내려앉았습니다. 정부는 액자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만큼은 묘지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결정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도 기일인데 정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모님 집에서 일하며 아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물건 하나 없는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고 조용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이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눈밑이 조금 퀭했지만 누구에게도 티낼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집에 도착하자 집안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미숙은 신문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글자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손도 한참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만 봐도 사모님이 잠을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정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릇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고 발소리조차 죽이려 애썼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집안 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미숙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좀처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분 씨. 정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 미숙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정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기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새벽에 잠깐 기도만 하고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랬군요. 그 말 뒤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미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짧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미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네. 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한동안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사모님의 상실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어제 처음 제대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묘지에 갈 준비를 조금씩 해두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꺼내놓고 국화 한 다발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부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사모님 미숙 역시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쳤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정분의 말은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숙은 잠시 정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 씨도 조심히 다녀와요. 그 말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정분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집을 나섰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 속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숙 역시 택시 안에서 같은 날을,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무게의 슬픔을 아는 채 두 여자는 묘지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고 정분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이 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몇 번이나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보다가 정분을 내려다보며 괜히 웃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국화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자신만 특별히 슬픈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슬픔의 모양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숨을 고르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묘지 입구 근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분도 천천히 일어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부는 국화가 든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꽃을 파는 상인이 서 있었고 향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그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요. 상인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일이라서요.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묘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정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와야 할 곳이었지만 정분에게는 늘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는 곳이면서도 다시 헤어져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남편의 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묘 앞에 심어놓은 작은 소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묘 앞에 서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꽃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에 정분의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말은 작게 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준비한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묘 앞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줄 건너편 묘 앞에 사모님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미숙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정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모님을 마주치게 될 줄은 알면서도 실제로 보니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부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려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미숙 역시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엇갈렸다가 결국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분 역시 같은 표정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분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정분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채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조문객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지가 흔들렸고 그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뒤쪽 묘비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정부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에서 사모님의 상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단단한 사모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묘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각자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날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상실이 처음으로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공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햇살은 분명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몸 안쪽까지 스며드는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에 쥔 국화줄기를 괜히 몇 번이나 고쳐주며 서 있었습니다. 꽃잎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뒤편에 서 있는 묘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또렷하게 새겨진 돌 위로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정부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묘지라는 공간에서도 몸에 밴 습관처럼 먼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는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남편분 묘죠. 말끝이 살짝 떨렸지만 미숙은 애써 감정을 눌러 담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그 대답은 짧았지만 정분의 가슴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편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자신의 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놓인 국화는 이미 여러 번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이곳을 자주 찾았다는 사실을 짐작했습니다. 두 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몇 걸음만 옮기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상실도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국화줄기를 다시 한번 고쳐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이라는 게. 미숙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이어질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릴까봐 최대한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짧은 대답에는 이해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분 씨는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확인 같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땐 정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정분의 손등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그 말은 15년 동안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그동안 집에서 보던 사모님의 눈빛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도 거리도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숙의 목이 잠겼습니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20살도 안 됐었어요. 그 한마디에 미숙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온다고 했는데 그날 다시는 못 봤어요.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사고였고요. 미숙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주 순식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 뒤에 이어질 말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제야 사모님 집에 아들의 사진이 없었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옆쪽 묘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었고 누군가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미숙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정분의 손이 미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사모님의 팔을 붙잡는다는 것은 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그 손에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 미숙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가정부라는 관계 뒤에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같은 무게로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남편의 묘 앞에 서서 국화줄기를 다시 한번 고쳐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문득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참고 서 있을 수 있었는데 미숙의 목소리와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자 더는 감정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늘 혼자 울다 돌아가던 장소였고 남편에게만 약해지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모님이 미숙이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 역시 아들의 묘 앞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화는 이미 몇 번이나 손질되어 있었고 묘비 앞에 흙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숙의 손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리할 것이 더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은 자꾸 정분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보던 정부는 늘 일정한 거리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거실, 세탁실, 늘 정해진 공간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동질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분을 자신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묘 앞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흔들리자 미숙은 무심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기 오면. 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뭘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로의 말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미숙은 묘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보자고만 했어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나중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은 몰랐죠. 그 말이 끝나자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정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늘 내일을 미뤘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천천히 정분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아이들 다 크면 형편 나아지면 그때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면서요.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떠났을 때도 마지막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비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마음속에서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말에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분 씨가 휴가 이야기했을 때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게 미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같은 날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혼자 견뎌왔을 정분 씨 인생이 그제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정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면서 제가 누군지 잊고 산 날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체념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미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미숙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참고 버텨오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정분의 손이 미숙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미숙의 몸이 그대로 정분에게 기대어 왔습니다. 체온이 전해졌고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미숙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말이 끝나자 미숙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억눌린 감정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모님과 가정부라는 경계는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도 됩니다. 그 말에 미숙의 울음이 더 거세졌습니다. 정분 역시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같은 깊이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조문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물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분과 미숙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그러나 충분히 그날 묘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경계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한 차례 크게 지나간 뒤 묘지의 공기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는데 이제는 가슴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미숙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미숙은 그 품에서 쉽게 몸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말없이 미숙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그만 울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정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울음에 섞여 나오던 가쁜 숨이 잦아들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목이 잠긴 듯 한참을 숨만 고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운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정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울어도 사람 앞에서는 늘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묘비 옆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앉았고 정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모님과 가정부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울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씌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에도 집안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어미가 정신 차려야 집안이 산다고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정부는 시선을 묘비 쪽으로 옮긴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들 인생까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정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네요. 그 말에 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지 안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중년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 아이 또래였어요.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저렇게 웃을 나이였는데. 말끝이 흐려지자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미숙은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이 집에 오래 있었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집이 너무 비어 있는 게 무서웠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라도 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정분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래서 정분 씨가 늘 거기 있는 게 어느새 당연해져 버렸어요.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정분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있으면서 제가 누군지 잊고 살았습니다.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살아야 하니까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미숙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손을 뻗어 미숙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정분의 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미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남편의 묘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미숙 역시 아들의 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정부는 국화 한 송이를 들어 미숙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은 놀란 듯 정분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받아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묘지 안에 울리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관리인의 안내 방송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남편의 묘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역시 아들의 묘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서려다 다시 묘비를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직 끝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모님과 나란히 서 있는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묘지라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이런 거리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분 씨. 정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미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는 형식적인 예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오가던 말투와도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건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이 정분의 입에서 이렇게 조용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묘지 입구 근처에 놓인 작은 쉼터 앞에서 미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몇 개와 자판기 하나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잠깐만 앉았다가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숙도 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모님과 가정부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 벤치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 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 많았죠.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늦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미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정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습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제가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미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정분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멈추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은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분 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할까봐 늘 무서웠어요. 정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정분 씨가 사라지면 제가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은 미숙에게도 처음 꺼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편과의 관계마저 멀어진 집에서 정부는 어느새 사람의 온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무심하게 굴었고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 먼저 서글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을 늘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 많이 무서웠죠. 그 웃음에는 자조와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사람을 밀어내는 게 버릇이 됐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서 더 날카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분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자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진실을 꺼내놓은 뒤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 미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줘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분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분 씨를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묘지 출구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묘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정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고 미숙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상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 무게를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완전히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차는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정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흙의색, 국화 위에 내려앉던 햇빛, 그리고 미숙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굳이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과 나란히 앉아 같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동안 자신은 늘 몇 걸음 뒤에서 혹은 먼저 내려서 따로 걸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예전과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정분 씨, 미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어요.
정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두 사람은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둑해진 골목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저 집도. 미숙이 한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불이 환하네요. 정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불도 오래 켜져 있더라고요. 미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는요. 미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불을 켜는 것도 싫어졌어요. 그 말에 정부는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자신 역시 남편을 잃은 뒤 불 켜진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안의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하려다 멈췄습니다.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어요. 정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이 먹자는 말은 이 집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분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자 정부는 늘 하던 대로 움직이려다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 데우는 건 제가 할게요. 반찬은 같이 하셔도 괜찮으시면요. 미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칼질 소리, 국이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에 밥과 국이 놓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낯선지. 정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미숙은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달력은 늘 미숙의 것이었고 정부는 그 앞에 오래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펜을 집어들고 한 날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분 씨, 미숙은 펜을 든 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날 우리 둘 다 기억해요. 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 견딜 날이 아니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미숙은 그렇게 말하며 펜을 정분에게 건넸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날짜 옆에 작은 표시를 더했습니다. 그날은 여전히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달력 위의 그 날짜는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숙은 정분에게 일을 부탁할 때 한 번 더 말을 고르기 시작했고 정부는 힘들 때 잠시 쉬어도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이 퇴근 준비를 하자 미숙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정분 씨, 네, 사모님. 오늘 수고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계십시오. 집을 나서는 정분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분명히 가벼웠습니다.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었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상실을 겪은 두 여자가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집의 달력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날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